안녕하세요. 책 소개 영상 두 번째입니다. 제 인사만 6번째 찍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서 조금 모자라지만 다시 책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책들은 제가 재밌게 읽었던 고전 2개하고 책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언급했던 책들이거든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388번이에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주인공은 스티븐스라는 집사예요. 집사로서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5년 동안 달링턴견이라는 그 영국의 귀족분을 모셨었고 지금은 패러데이라는 미국의 한 노인을 모시고 계세요. 그 스티븐스가 그동안 모셨던 달링턴 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생각, 그리고 집사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품위와 위대함이 뭔지를 논의하는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6일간으로 이제 나눠져요. 패러데이가 미국 사람이고 이 집은 영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데이 그분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너도 한번 휴가를 다녀오라 라고 해가지고 그 휴가를 떠난 6일 동안의 생각들을 담은 책이거든요. 여기서 스티븐스는 집사로서 최소 35년을 보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집사로서의 권위, 품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체면.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은 여행을 갈 때 옷을 챙기는 것도 되게 세심하게 챙겨요. 왜냐하면 누가 막 당신 일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걸맞는 옷차림을 입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문화인데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주인, 지금 계신 주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런 거는 마치 내 지금 남자친구한테 내 전남친을 다 소개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이다. 뭐 이런 집사로서의 전통을 되게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집사예요. 유능한 집사. 유능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품위와 권위를 갖춘 위대한 집사라고 묘사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말해요. 근데 이 책이 아까 스티븐스가 자기 집사에 관한 생각이나 뭐 그런 걸 말한다 했잖아요. 좀 스티븐스의 자기 변명적인 내용으로 좀 더 많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그 달링턴 경이 되게 순박하신 분이었거든요. 타인을 위한 마음이 좀 크신 분이고 정말 괜찮으신 신사, 그런 귀족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히틀러의 계획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제 구슬려지게 된 거죠. 근데 집사가 계속 곁에 있었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집사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건 내가 관할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위대한 집사면은 집사로서의 역할만 충실하면 되거든. 신복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집사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얘는 같은 말을 계속하고 나한테 변명하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서술하는 방식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조금 그만해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돌아와서 집사로서의 품위와 예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은 스티븐스는 아버지 임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있고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걸 알아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거를 안 가거든요. 그때야말로 내가 집사로서의 뭔가 최고 권위를 얻었던, 품위를 제대로 지켰던 당당한 시절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사로서의 기능적인 거, 외면, 표피만 신경을 쓰고 인간다움으로서 진실한 알맹이를 놓쳐버린 그런 스티븐스의 삶을 스티븐스가 변명을 하면서 보여줘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쉽게 설득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후반으로 가면서는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켄턴이라고 옛날에 함께 같이 일했던 집사를 만나면서 깨달은 내용들로 이제 조금 정신 개조는 아니지만 조금 정신을 차리는 모먼트로, 그러니까 과연 위대한 집사라는 게 그냥 직업으로서의 소명만 다하면 됐던 건지. 근데 옛날에는 스티븐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거를 조금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서 켄턴이란 사람이 아까 함께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켄턴이란 사람은 주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잘 일하고 있는 하녀들을 2명이나 이렇게 해고시키려 하거든요. 이제 그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나가버려요. 스티브스가 생각하는 집사로서의 태도는 아닌 거죠. 왜냐면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나간 거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켄턴을 만났을 때 켄턴은 자기가 선택한 게 후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랑스럽게. 왜냐면 가뜩이나 모시던 분이 히틀러를 도운 걸로 나왔으니 더 그랬겠죠? 켄턴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에서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지금과 다른 삶, 어쩌면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곧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남편 곁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과거의 가능성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도 그 못지않게 좋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스티븐스는 이제 찔린 거죠. 왜냐면은 올곧은 자신의 믿음을 갖고 선택한, 인간성을 선택한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니까 자기는 그러지 못했으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녀의 말에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내 마음에 적지 않은 슬픔을 불러일으킬 만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 실제로 그 순간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그래서 켄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직업으로서 태도만 갖춘 게 올바른 선택이었던 건지 후반에 갈수록 인간다운 삶, 알맹이를 찾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낯선 노인과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낯선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자기를 위한 인생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평생을 집사로서 헌신했던 스티븐스가 깨달으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내용은 외면과 그 거칠에만은 신경 쓰고 사는 삶이 진정한 자신의 삶인가? 그냥 조건만 충족한다면은 정말로 그게 괜찮은 삶인가? 이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직업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앞으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나에 대한 나다운 삶,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갖고 살아가야 할까? 라는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렴풋한 노선 정도는 그려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문학 전집 130번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사실 이게 이렇게 두껍지만 여기 안에 자기만의 방이랑 삼기니가 함께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방은 정말 소설이 짧아요. 한 170페이지 정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자기만의 방만 따로 빠진 책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먼저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은 되게 한 사람의 무의식적인 흐름으로 줄거리가 내용이 이어져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대학교에 강연을 하게 돼요. 근데 한 문장으로 이제 처음에 알려주거든요. 여자가 픽션을 쓰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자기만의 방. 근데 돈도 구체적이에요. 연간 500파운드. 이거가 연간 2,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상당한 돈인 거죠. 왜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서술하는 게 자기만의 방입니다. 이 책이 조금 너무 무의식적인 흐름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연간 500파운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숙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간 500파운드씩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태도를 가진 거를 얘기해요. 갑자기 사물에 대한 집착이나 뭐 사람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음식과 집, 의복은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증오심과 쓰라림도 끝나게 됩니다.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사물을 그 자체로 생각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픽션을 쓰려면은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물건이나 사람들한테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옛날 당시에는 돈이 생기면은 그 돈이 다 남자의 재산으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근데 나만의 돈이 생기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픽션을 위한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새로운 태도가
여유로운 돈에서 나온다.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경제적인 자립성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방인데, 왜냐면은 옛날에는 남자만 자기만의 방이 보통 있는 편이고 여자는 그냥 남편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역할로 좀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뭘 쓸 때 그런 걸 네가 왜 써? 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 그런 보호받는 공간,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버지니아 울프는 말합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유가, 옛날에 여자들이 그렇게 좀 계급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여 있고 좀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여자들이요, 우리 돈도 벌고 방을 찾아서 여자들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를 남자들한테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이라는 구분을 나누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평등한 사고, 평화로운 사고로 결론이 내려진 게 너무 좋았어요. 남자랑 여자랑 성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냅두고 오히려 혼합될 때 가장 예술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계급 사회는 또 다른 계급 사회를 일으킨다. 악을 그냥 단절시키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결론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거는 여성이 얼마나 글을 쓰기 어려웠나, 혹은 여성이 자기의 재능을 펼치기 얼마나 어려웠냐를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보면서 아, 진짜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옛날에는 꿈에도 못 꿀 일인 거였잖아요. 여자가 옛날에 능력이 있었어도 재능을 펼치지 못했을 거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셰익스피어 시대에서 어떤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천재는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며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재능이 있었어도 돈이 없거나 자기만의 방이 없어서 대부분의 그 재능을 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뒷받침되어야지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좀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해보자면, 약간 페미니즘 성격이랄까? 페미니즘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 읽으면 일단 가장 뭔가 공감하면서 화도 내고 하면서 읽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그 논리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되지? 여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건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옛날이니까, 여자들이 좀 더 억압받고 있었으니까 글 쓰고 싶은 젊은 여성들이요, 경제적인 자립을 획득해서 표현의 자율성을 얻고 자기만의 방을 확보해서 너만의 글을 마음껏 써라. 그것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만화책인데요. 오늘의 인생이라는 마스다 미리의 책입니다. 이런 식인데 되게 심플해요. 귀엽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는 건데 귀여워요. 이분이 그림도 그리시고 에세이도 종종 쓰세요. 이분이 담아내는 이 그림들이 일단 첫 번째로 편안하고, 두 번째는 진짜 제목처럼 오늘의 인생에서 되게 가볍고 소박한 순간들을 깔끔한 몇 컷 만화로 잘 담아내시거든요. 그냥 그걸 보면서 귀엽다, 그래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뭐 가볍게 인생에 대해서 자잘한 나의 소박한 인생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는 거 진짜 추천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작가님이 그리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아하던 부분을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철안 옆자리에 젊은 여성 2인조. 회사 연수였는지 정장 차림에 많은 짐.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잔뜩 벌고 싶어. 왠지 내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읽은 오야마다 히로코의 소설 구멍 여주인공에 이제 올해로 30이잖아. 인생에서 한 번은 정직원이 되고 싶었어. 라는 대사가 문득 떠올라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지지 말렴, 지지 말렴. 이렇게 응원하면서 전철에서 내린 오늘의 인생.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고 따뜻해요. 작가님이 되게 시선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귀여운 것만 담아내시는 것도 아니라 되게 굳건한 의지의 태도도 보여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 페이지인데요. 그래도 예전에 신세를 졌으니까 이 말에도 시효가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그 사람을 증오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다시는 어떤 부탁을 하든 들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음을 깨달은 오늘의 인생.
어떤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아니 나는 이미 한번 해줬고 보답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할 의무는 사실 없는데 너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끄덕끄덕. 최근에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페이지거든요. 이거예요. 내 인생에 닥치는 귀찮은 일 전부를 작품으로 승화해 보이겠다 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한 오늘의 인생. 그냥 이렇게 서서 뭔가 상상도 되지 않나요? 작가님이 정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었는데 이거를 그냥 냅두지 말고 난 그냥 작품으로 다 승화해버리겠어. 내 혼을 다 쏟겠어. 막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뭔가 당찬 느낌이 느껴져서 귀여워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관찰한 작가님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좀 모아놓은 그런 만화책이니까 정리하자면 이 책은 좀 하루에 대한 소박한 시선, 소박하고 귀여운 시선들을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아주 가벼운 만화책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책 소개가 끝났는데요. 사실 윗집이 계속 공사해가지고 영상이 많이 끊겼거든요. 너무 아쉽기는 한데 제가 꾸준히 올리면서 실력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잘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들 책은 정말 좋아요, 다들.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 좋다는 거는 정말 나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잘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죄송할 따름?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1월 남은 시간들도 이번 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